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이 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볼 건데 창고같이 생겼는데 공장같이 생겼는데 요거 주택입니다. 주택.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다중주택 용도가 다중주택이래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출입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아마도 원룸 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원룸이 있고 이 원룸 건너편에 이 원룸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주거 환경이 있죠. 이 두 개는 솔직히 게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비슷하게 생긴 다중주택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나 있고 여기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고 계시네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다중주택은 감정가가 7,500만 원. 하지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누가 4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미납을 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두 번째 다중주택은 역시 7,500만 원의 감정을 받았는데 그냥 폭락. 현재 300만 원이 됐죠. 두 개 다 300만 원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 다중주택 옆에 우선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해볼 질문이 도대체 여기다가 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급이라는 곳입니다. 왜 여기 시골에다가, 여기 원더급은 삼척에서도 한참 내려가거든요. 여기다가 왜 원룸을 지었을까? 원룸을 짓겠다는 것은 임대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언제 지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일이 2014년 5월이고요. 허가는 2013년 8월입니다. 아니 이 당시에 이 시골에 이런 원룸 임대 수요를 발생시키는 호재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 바로 이곳에 호재가 있긴 했어요.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의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인데 2017년 10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삼척 LNG 생산기지 종합준공식 개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매물건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자, 현장에 가봤거든요. 2017년 9월 20일 날 삼척 LNG 생산기지가 준공되었고 이게 2008년에 설계했고 2010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건물을 지은 분이 여기 LNG 기지 노동자들의 아마 원룸 수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원룸 수요가 있었을까요? 현재 경매물건의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요 세 개의 건물 모두 점유자 및 거주자가 없는 상태. 역시 다 똑같아요. 점유자 및 거주자가 없다. 점유자 및 거주자가 없다.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방이 비어 있죠. 저 안에 달력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사람이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가지도 있고 아마도 LNG 기지를 건설할 당시 그 당시에 건설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수요에 대한 예측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동네에 원룸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원룸은 싫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첫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지만 이게 7,500만 원 감정가에서 막 떨어지다가 결국 400만 원에 약 400만 원에 한 명이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한 이유가 있겠죠. 낙찰자는 왜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을까요? 좀 살펴보면은 현재 이 경매물건은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물만 경매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다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서 그 소유권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보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거는 땅, 토지 등기인데요. 이게 토지 등기의 전부예요.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토지는 1969년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현재 소유자를 편의상 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빨강이 가지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의 등기를 보니까 2014년도에 소유권 보존이 됐고 이 소유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빨강이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빨강이 아니라 노랑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토지주,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건물주에게 야, 너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돌려줘 이렇게 요구하면은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낙찰자는 400만 원에 낙찰 받으면서 와, 나 진짜 싸게 샀다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다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잘못 낙찰받았네 이렇게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가가 약 300만 원이니까 법원의 입찰보증금은 그 10% 30만 원 정도 됐겠죠. 요 낙찰자는 미납을 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30만 원은 날린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날리면 그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냐, 누가 갔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몰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법원이 갔냐, 국고로 귀속이 되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채권자들하고 배당받을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 금액까지 합쳐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 주인, 토지주는 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통 그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주입니다.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해서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매 사건은 그런 경매 사건이 아니에요. 건물 등기를 보겠습니다. 2014년에 노랑이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집을 지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집에 가처분이 걸리는데 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그 가처분의 목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노랑과 이 채권자가 무슨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채권자 주장이 너 계약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을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이렇게 가처분을 때렸습니다. 자, 이 가처분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바로 빨강, 토지주입니다. 그리고 이 빨강이 노랑에게 이 가처분을 통해서 청구한 금액이 1억 8,5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죠. 땅 주인인 빨강이 건물 주인 노랑에게 못 받은 돈이 있고 이게 계약 위반이다라고 지금 토지주 빨강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토지주인 빨강과 빨강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노랑은 분명히 무슨 계약을 했을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건물을 짓고 나서 노랑이 이 돈을 주지 않자 빨강은 계약 위반이다. 야, 나 차라리 이 집으로 줘. 이렇게 가처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땅 주인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생각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땅 주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매는 누가 신청했냐? 현재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경매 신청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금융기관이고요. 자, 그러면은 얼마 빌려주고 지금 경매를 신청하고 있냐? 채권 최고액이 2,04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건물 하나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요. 요 건물 3개 모두 이 3개를 모두 담보로 해서 채권 최고액이 거의 2,0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대출 받은 돈은 뭐 한 1,7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건물 3개로 1,700만 원밖에 못 빌려? 야, 이게 담보 가치가 그렇게 없어? 그렇죠. 은행에서 봤을 때는 담보 가치가 없죠. 왜냐면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지금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봤을 때는 야, 이거 담보 가치 없어. 돈 많이 못 빌려들어요. 이렇게 해서 약 1,7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을 지었지만 모두 다 공실인 상황이고 땅 주인한테 주기로 했던 1억 8,550만 원도 못 주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1,7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결국 경매로 이 집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7,500만 원짜리 집이 3개 모두 이렇게 300만 원까지 폭락을 한 거고요.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분 있죠. 이 토지주 빨강. 그 빨강만이 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이제 가처분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겠죠. 경매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11차 때 400만 원에 낙찰받은 분만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잠깐 꼽사리 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미납하고 그냥 가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 그리고 여러분 14만 구독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